네, 안녕하세요. LD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고민 상담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저한테 이메일로 회원분이 이런 질문,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 포지션이 계신데, 개인으로 투자하는 분, 임대사업자 내서 투자하는 사람, 간이 임대사업자는 무엇이고,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매매 사업자도 있다는데 이건 뭔지,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법인, 위 같은 포지션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 기초 설명 간단하게,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뭐 설명 좀 해달라고 보내셨네요. 그리고 이분은 직장에 취업하고 계신 분인데, 임대사업자나 법인을 내서 투자를 못한다고 알고 계시네요. 타 직장에 취업한 자, 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나 봐요. 그렇죠? 임대사업자 법인 해도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뭐 직장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임대사업자 만약 된다고 하면은 임대사업자는 법인을 내서 추가 배수하는 게 좋은 방향일지 현재로서, 그리고 임대사업자 법인이 징계 사유가 되면은 추가 매수 시 개인 명의로 추가 매수 방법밖에 없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우선 개인으로 투자하는 거는 뭐 일반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내가 어떤 집을 사고 나서 임대를 놓는 거겠죠. 근데 과거에는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는데, 규제로 인해서 이제 신규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되는 거는 없어졌어요. 폐지됐어요.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 아파트 외 일반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뭐 예전에는 단기 장기가 있었는데, 무조건 이제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사업자만 신규로 등록을 받아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간이 임대사업자는 4,800만 원이 기준이에요. 그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이 연 4,800이 안 되면은 간이가세자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준공공 임대사업자도 아파트 경우는 이제 없고, 그냥 이제는 사업자라고 하면은,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이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임대해야 되는 단독 주택, 다가구, 뭐 오피스텔, 이런 아파트 외의 주택만 10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집을 사서,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고 파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을 사서 바로 몇 개월 있다 파는 그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새로 땅을 자기가 사서 새로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분양해서 매매하는 사업자도 있는데, 건설 사업자라고 하고 기존 매입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거 지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건설 매매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다 많이 알고 있죠. 1인 법인. 1인 법인으로 할 경우에 장점은 양도세율이 좀, 단기 매수할 투자자라고 하면은 양도세율이 개인보다는 유리하죠.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매월 부대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종부세 6월 1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면은 종부세가 6%를 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쭤보신 게 만약 임대사업자나 법인을 해서 추가 배수를 하는 게 맞는지. 임대사업자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년 동안 의무 임대 해야 되고 뭐 그 외에 그렇게 장점이 없는데 굳이 임대사업자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지 상승하고 있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거든요. 만약에 하락하고 있다고 하면은 10년 있다가 의무 임대 기간 다 채우고 팔려고 하는데 하락장이 와서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산 가격보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더 가져가면서 집그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임대사업자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비추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새로 1인 법인 설립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여러분이 법인을 내고 나서 그 후에 투자 행위를 활발하게, 그러니까 한두 채, 만약에 법인 설립해서 한두 채 추가로 매수하고 끝낼 거면은 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법인을 내서 매도 활동을 활발하고, 그리고 채수 많이, 투자 활동을 많이 할 사람이라고 하면은 추가로 법인 설립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사업자 법인을 못한다고 하면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추가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법인이랑 임대사업자를 내지 못하니까. 아니면은 뭐 주변에 무주택명이나 다른 사람 명의를 써야 되는데 개인 명의로 추가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세금을 많이, 양도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1억이라는 청구금을 갖고 있는데 개인 명의로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 돈을 양도세를 많이 내서 무섭다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투자 행위를 해서 그래도 수익을 내는 게 나을까요? 물론 투자라는 거는 원금 보장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부동산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투자해서 여러분 아파트 책 볼 때 투자해서는 안 되는 아파트 유형들 있죠. 나홀로 아파트나 비역세권이나 언덕에 있는 아파트들 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안 오른 게 현재 상황에서 있을까요? 그냥 부동산만 사놓으면 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보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개인 명의로 추가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똑똑한 한 채나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쓰고 있는데 비과세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추가로 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똑똑한 한 채, 거주하고 있는 똑똑한 한 채 2년, 규제지역은 2년 하고 나서 팔아야 비과세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주를 한 후에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1년 동안 거주한 거는 다 날라가게 돼 있어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최종 1주택 남은 상황에서 비규제적 2년 보유나 규제적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유기간의 거주기간이 다시 카운팅이 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살고 있는 똑똑한 한 채 비과세 받을 게 크다고 하면은 개인명의로 추가 매수하면 또 이 경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개인 명의로 투자해도 돼, 안 돼, 법인 명의로 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의 방법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기의 처한 상황이 어떤지 먼저 체크를 구체적으로 해보시고, 그 상황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지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추가로 더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존에 비과세 받을 게 방해가 될지 안 될지 그거부터 좀 판단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벼락거지 면하시길 바랍니다.